검찰총장이 수족을 잘라내어 무력화시키고 군사들이 지키지 않고 이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바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청와대와 검찰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면서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주장했던 교수 6천여 명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족을 잘라내어 무력화시키고 군사협의를 지키지 않고 검찰총장의 퇴진을 위한 꼬투리를 잡는 데 결혼이 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국제의 사찰기구로 그리고 자기들 편에는 대놓고 봐주기 수사초로 예정된 것입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집권 세력은 거짓과 위선과 기만을 밥 먹듯이 반복해왔습니다. 이동희 의원, 네. 그러니까 촛불 정부가 그럼 지금까지 어떤 핵심 가치를 추구했고 그걸 지켰느냐 이 부분을 지금 교수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가 290여 개 대학에서 6천 명이 넘으니까 그 전체 교수가 뭐 한 수만 명 됐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죠. 이분들이 이제 어제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몇 가지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상식과 공정 궤도에서 무한 이탈하고 있다. 예. 기본적으로 지적을 한 거고 그동안 여러 세대에 거쳐서 우리 정부하고 국민이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경제, 외교, 국방, 교육, 정책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안이 되는 그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찰 개혁이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사찰기구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왜 행동을 했느냐 그것도 설명을 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념적 배경과 거짓을 밝히려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 그 교수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제 사회에 참여하는 거는 1980년대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하던 시기에 굉장히 활발했었죠. 1987년에 그 직선제 개헌이 되고 어느 정도 민주화의 틀이 형성이 되는 시기 이후에는 교수들의 이런 그 목소리가 아주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6천 명이나 되는 교수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문정부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 목소리에 이어서 김주옥 교수님 네.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최근에 긍정평가가 50%에 육박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3%포인트 정도 좀 떨어졌어요. 무려 그러니까 2달 만에 좀 떨어진 겁니다. 부정평가가 2달 만에 올랐고요. 저는 저 빨간색 부정이 올라간 이유는 소위 촛불 정부가 지금 상식의 궤적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엄정하게 수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엄정하게 수사를 했더니 왜 어떤 건 열심히 하고 어떤 건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소위 공평 수사를 얘기했는데요. 예. 제가 아까 했지만 판사분들 입판사판에 나왔던 얘기 그런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 청와대가 부적법하다고 이의 판단을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형사사법절차가 운영될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걸 어기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지금 민생은 힘들어 죽겠는데 민생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예를 들면 그 참여정부에서 4대 개혁이라고 정치적인 영역들만 막 했던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검찰 개혁에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 또 하나는 검찰을 때려도 제가 너무 때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검찰 같은 경우가 만약 국회가 입법한 사항 존중하겠다고 얘기했고 정부가 개혁 얘기하면 검찰 개혁 하겠다고 얘기했고 예.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지시한 대로 제가 수사를 하다박다고 얘기했다면 저는 상식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때려도 너무 과도하게 때리니까 그렇다면 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촛불 정부니까 믿어주는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민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다시 거꾸로 올 거라고 저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2달 만에 50%를 넘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한 정치 원로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이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일단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올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대표님이 당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맞아? 얘기를 했는데. 국민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 비슷하게 창조 경제라는 걸 가지고서 경제 민주화를 슬쩍 빼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넘어가려고 그런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과거 발언도 두고 갖고 오늘 보도된 발언 조수무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에게 완전히 속은 느낌이다.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정직성은 가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후에 마음이 싹 변했다. 김종인 전 대표 말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에서 승리였던 원동력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준비된 대통령 같은 구호라든지 또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캠프의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총선 승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김종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겪어보니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 그 장군의 아들을 보면은 예. 부마적과 신마적이 나오죠. 오랜만입니다. 그 캐릭터들. 본질은 둘 다 마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본질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전 정권을 적폐라고 하면서 청산하자고 했습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의 말에 비춰보면은 전 정권을 적폐라고 했는데 굳이 따지면 전 정권은 구적폐고 지금 정권에서 하는 일이 신적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대학 교수 6천 명이 시국선언, 그것도 두 번째 시국선언을 했다고 전달을 해드렸어요. 대학 교수들의 이런 수천 명의 시국선언, 그리고 법원과 검찰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 이거 1987년 이후 제가 처음 봅니다. 구마적, 신마적 비유가 너무 귀에 쏙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최근에 이 말 말고도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완전히 속은 느낌 이 말 말고도 그 전부터요. 한번 그래픽이 준비가 됐나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물론 저희가 예언자라고 해서 네. 그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을 다 고지못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 원로가 어느 정도 이 흐름과 분석하는 능력은 분명히 저희보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게 보면요. 예. 그 얘기도 있잖아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면 판단 능력, 지혜가 두 개도 없다. 그러니까 저 인터뷰의 전체 맥락은 뭐였냐면 예. 총선을 심판받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률이나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저건 비단 김종인 전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년 어느 나라 총선이 이제 중간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경제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전에 미국 대선에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전쟁 승리하고도 그 재선하지 못한 유일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당시 아칸소 주지사에서 시골에서 올라왔던 젊은 클린턴의 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 한 방으로 이라크 전쟁 승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 못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정도로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종인 전 대표의 저 얘기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그걸 바로잡을 수 없을 거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으니 내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곤욕을 치를 거다라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예언이었죠.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과거 했던 말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냐라는 김종인 전 대표의 얘기. 글쎄 현 정부가 조금 어느 정도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수진 부장. 네. 김종인 전 대표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조수진 부장이 단독 취재한 내용이 하나 있다면서 제가 미리 한번 들었더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 총장 항명 논란이 정말 뜨거웠을 때 네. 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 이례적으로 전화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추미애 장관 대응해라 네. 라고 했었잖아요. 지난주 내막이 회의를 있었다면서요? 조금 복기를 예. 해보시죠. 예.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바로 산권력 수사팀 해체라는 18 검찰 대학살 인사. 이것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이 부글부글 끓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거역이란 단어까지 썼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예. 이 몇 시간 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직자 자세로 윤 총장이 매우 유감스럽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보도자료 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어떤 전화통화를 했는지를 상세하게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했어요. 저 사진도 나오고 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진도 나오고 있죠.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인사다. 또 일각에서는 유일하게 잘한 인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분입니다. 예. 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분이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1.8 대학살 인사 이후에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소식이 청와대에도 전해졌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청와대로 직접 호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이요? 들어오라고. 예. 그러면서 총리에서 이제 국회로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시사하는 것을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어허. 네. 그에 따라서 이낙연 총리가 이런 보도자료 배포, 사진 배포 이런 것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가 청와대에서 총리 공관으로 돌아온 뒤에 이런 어떤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조금 못 감춘 것 같아요. 아하,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총리실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됐고 어허. 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원로들에게 이런 내용을 또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원로 몇 분은 이낙연 전 총리를 매우 질책했다고 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다 하느냐. 책임 총리라는 것이 말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질책을 한 것으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게 좀 새롭게 알려진 내용인데 조수진 부장 그럼 하나 더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저렇게 전화까지 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대응하라고 한 건 다 그러면 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이낙연 총리는 했을 뿐인데 이낙연 네. 총리 입장에서는 소가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 정리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소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쪽 총리로서의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예.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 이상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왜 이럴까? 이런 우리가 의구심이 많았는데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생각이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 번 더 쉽게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례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 한 명에 대해서 대응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 조수진 부장의 단독 취재 얘기로 이번 주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그럼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정치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